안녕하세요. 루시파크 루시예요. 지금 여기 소리가 좀 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사 준비 중이라서 짐을 다 뺐더니 여기가 좀 화장실 소리처럼 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영양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렸던 영양제 영상이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들의 댓글로 지금도 그 영양제들을 먹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먹는 영양제들 2022년 버전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별명을 약쟁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영양제를 좋아하고 꾸준히 챙겨 먹는 편이라서 지금도 보여드릴 게 좀 많아요. 제가 매일매일 무슨 일이 있어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거는 4가지고 나머지 보여드릴 8가지는 제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골라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어떤 영양제를 섭취하는지까지 오늘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일매일 챙겨 먹는 거는 이렇게 4가지예요.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장에 유해한 세균들은 죽이고 유익한 세균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양제인데 그렇게 유익균들이 장에서 잘 살아남았을 때 물론 장에 탈이 잘 안 나고 배변 활동도 좋아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들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는 꼭 드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양제들처럼 딱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균 종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균 종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필요로 하는 효능, 그거에 맞는 균 종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통 마리수를 보고 고르시잖아요. 이것도 500억이긴 한데 이 마리수보다는 나에게 맞는 그 균 종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한 가지만 계속 먹다가 진짜 오랜만에 제품을 바꿔본 거였는데 이거 가격 대비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안에는 프로바이오틱스 뿐만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를 섭취했을 때 장에서 유익한 세균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먹이가 필요해요. 그 먹이가 되는 섬유소들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뭔가를 더 섭취하지 않아도 장 내에 자리 잡기가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하루에 한 알 아침 공복에 먹으면 되는 제품이고 저는 습관적으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컵 마실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공복에 요즘 먹는 게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피부 재생과 세포 촉진에 정말 좋은 성분이잖아요. 그리고 노화 방지. 그래서 화장품으로도 콜라겐을 많이 바르실 텐데 제가 요즘 부쩍 노화 방지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 나이가 먹으면서 인생이 점점 행복해지는 것 같고 막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두려움은 잘 없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더라도 좀 아름답게 나이 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하는 안티에이징 관리 방법이라면 저는 요즘 콜라겐을 먹고 있는데 이거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피부도 약간 탱탱해지는 것 같고 상처 났을 때 회복이 좀 더 빠른 것 같고 머릿결이 되게 부들부들해졌어요. 그래서 콜라겐을 먹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저한테 맞는 콜라겐 제품을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게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동물성 콜라겐을 먹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콜라겐을 먹기만 하면 좁쌀여드름 같은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마린 콜라겐, 어류 콜라겐을 먹고 있고 그리고 콜라겐에는 알약 형태와 이렇게 분말 타입으로 된 형태가 있는데 알약으로 된 애들은 보통 하루에 6알을 먹어야 돼요.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영양제를 좋아해서 먹는 게 많은데 그것까지도 6알이 추가되면 저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콜라겐은 공복에 섭취해야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공복에 그 6알을 먹으려고 하니 너무 배가 부르고 넘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말 타입으로 먹습니다. 근데 또 분말 타입 중에서 무맛으로 된 걸 먼저 먹었었는데 콜라겐에는 특유의 느끼한 맛이 좀 있어요. 그래서 또 이 맛 저 맛 다 먹어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게 이 레몬 맛 콜라겐이에요. 아침에 레몬수 먹으면 맛있잖아요. 물론 레몬수처럼 상큼하기만 한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타협할 수 있는 선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비타민C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침에 좀 식사를 하신 후에 이 콜라겐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멀티비타민이죠.
멀티비타민 중에서도 저는 꽤 고함량의 제품을 먹는데 원래는 얼라이브 제품을 오래 먹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라이프 익스텐션 제품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멀티비타민도 여러 형태의 제품으로 나오는데 저는 타블렛보다는 이렇게 캡슐 형태의 타입이 목 넘김이 조금 더 쉬워서 캡슐로 먹고 있고 저는 원래 영양제를 고를 때 무조건 한 알짜리를 고르는데 얘는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두 알이에요. 근데 이 성분 구성 같은 게 너무 좋아서 한번 먹어보자 해서 먹었는데 엄청나게 큰 알갱이가 아니라서 섭취하기도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영양제를 섭취할 때 비타민 A 따로, 비타민 C 따로, 비타민 E 따로, 마그네슘 따로, 징크 따로 이렇게 다 일일이 섭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이 멀티비타민 하나로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난 영양제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처음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멀티비타민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이 제품은 워낙 고함량의 멀티비타민이다 보니까 먹고 나서 좀 속이 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식후에 바로 먹거나 아니면 식사 중간에 먹습니다. 속 쓰린 분들은 그렇게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제가 매일 먹는 오메가3. 오메가3도 제 영상에 정말 많이 등장을 했었죠. 오메가3는 우리 몸의 혈행 개선을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각종 성인병에 위험이 있으신 분들, 저처럼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 좀 혈액순환이 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이 오메가3 드시면 좋고 오메가3도 제가 정말 유목민이었는데 이 제품을 먹고 나서는 아예 얘로 정착을 했어요. 이 오메가3도 함량이 높은 오메가3예요. 그리고 체내 흡수율이 높은 RTG 오메가3예요. 이 오메가3가 보통 피쉬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잘못 골랐을 경우에 먹고 나서 속에서 계속 생선 비린내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먹고 나서도 깔끔합니다. 오메가3 고민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매일 먹는 영양제 4가지였고요. 이제 제가 컨디션별로 먹는 영양제들을 보여드리면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판토텐산, 지금도 먹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판토텐산은 여드름이 없을 때는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제품이에요. 이 판토테닉 애시드는 일상생활에서 밥만 잘 챙겨 먹어도 부족할 일이 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거의 1년째 여드름이 안 나고 있어요. 여드름이 안 나는데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판토텐산은 피지 분비를 약간 억제해줘요. 그래서 과다 피지 분비로 인해서 여드름이 나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영양제고 저도 피지가 너무 많이 올라올 때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피부 상태에 따라서 피지 분비가 좀 너무 많이 된다 싶을 때는 판토텐산 먹는 양을 좀 늘리셨다가 피지가 좀 줄어들고 여드름이 좀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시면 양을 좀 줄이시고 장기간 여드름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또 여드름이 스멀스멀 올라오려고 한다 하면 그때 드시면 돼요. 근데 가끔 판토텐산을 먹고 탈모가 생겼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비오틴이란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저처럼 평상시에 멀티비타민을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은 그 안에 거의 비오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판토텐산만 드시는 분들은 비오틴도 같이 섭취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락토페린, 이것도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영양제인데 락토페린은 진짜 염증성 여드름에 효과를 많이 봤어요. 판토텐산은 피지 분비를 좀 억제해줘서 과다하게 피지가 분비해서 생기는 여드름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면 락토페린은 빨갛고 딱딱하고 아픈 염증성 여드름 그런 거에 효과가 진짜 좋았어요. 요즘 저는 구내염 생겼을 때나 비염 생겼을 때 그럴 때 섭취하고 있는데 확실히 염증이 빨리 가라앉는 느낌이고 기분 탓일진 모르겠지만 면역력이 좀 좋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겨울철에 자주 먹고 있거든요. 왜냐면 겨울철에는 체온이 낮아져서 면역력이 잘 떨어지잖아요. 그럼 저는 감기에 굉장히 잘 걸리는데 이 락토페린을 먹고 나서는 감기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먹는 것 중에 하나가 피토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도 화장품으로 많이 바르는 성분이죠. 우리 피부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세라마이드를 영양제로 섭취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원래는 제가 피부 건조증이 있을 때나 특히 안구 건조가 심할 때 히알루론산을 섭취했었는데 올 겨울에는 피부 건조가 너무 심한 거예요. 얼굴이 건조하다기보다 저는 바디 피부가 너무 건조해요. 특히 다리가 너무 건조해서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주 긁다 보니까 다리 부분이 그 모기 물린 것처럼 두드러기 난 것처럼 우들두들하게 막 올라오고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히알루론산을 다 먹기도 했고 더 강력한 무언가를 찾아야겠다 싶어서 세라마이드를 먹게 됐는데 이거 피부 건조증에 진짜 직방이에요. 바디 피부뿐만 아니라 얼굴이 건조한 거에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요즘 콜라겐도 먹고 있긴 하지만 이 둘의 조합이 좋았던 건지 세안하고 나서 뭘 바로 바르지 않아도 얼굴이 요즘 안 땡기더라고요.
근데 후기를 잘 살펴보니까 이 세라마이드를 먹고 나서 피지 분비가 많아져서 오히려 여드름이 생겼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래는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단기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일단 겨울철에만 먹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슈퍼 엔자임인데 이게 소화 효소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위에서 소화 효소가 잘 분비가 돼야 그 음식물의 소화가 원활히 된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소화 효소가 떨어진대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에 위에서 그 음식들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소화 효소가 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화 효소를 매일 먹진 않고 음식을 많이 과하게 먹었을 때 그때마다 먹고 있는데 확실히 소화가 빨리 되는 느낌이에요. 요즘 인스타 같은 데서 소화효소 많이 공부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소화효소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서는 소화효소가 꼭 다이어트 보조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다이어트에 효과는 없거든요? 그냥 소화를 원활하게 해줄 뿐인데 너무 과장 광고가 심한 것 같아요. 괜히 그런 거 비싸게 사서 드시지 마시고 이런 거 하나를 드셔주면 충분합니다. 과식했을 때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영양제는 메스티껌이에요. 메스티껌도 위에 관한 영양제예요. 어떻게 보면 슈퍼 엔자임이랑 비슷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개는 엄연히 달라요. 얘가 소화 효소를 분비해서 소화를 좀 빠르게 원활하게 해주는 제품이었다면 이 메스티껌은 위를 보호해주는 영양제예요. 위염 있을 때, 속 쓰릴 때 그럴 때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 소화가 안 돼서 위의 기능이 떨어져서 속 쓰릴 때 그럴 때도 효과가 좋지만 위에 염증이 생겼을 때나 경미한 상처가 났을 때 그때도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매운 걸 진짜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도 항상 아기 단계로 주문을 해서 먹거든요. 그래도 저한테는 매울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입만 맵고 끝나면 괜찮은데 꼭 저는 속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미친 듯이 위가 아파요. 그럴 때 메스티껌 하나를 먹어주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신기하게. 보통 영양제들은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먹으면서 평상시에 내 건강을 관리하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메스티껌은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제가 메스티껌 먹고 효과를 많이 봐서 주변에 진짜 많이 권했어요. 제 남편도 진짜 좋아하고 저희 시아빠도 평소에 먹는 약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위가 좀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위 약을 항상 따로 처방받아서 드셨는데 그것보다도 메스티껌이 효과가 더 좋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영양제인 것 같아요. 다른 영양제들보다는 메스티껌이 좀 비싸요. 근데도 얘는 전혀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큰 만족감을 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간 영양제예요. 참 제가 챙기는 게 많죠.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술자리는 그렇게 즐겨하는 편이 아닌데 매일 밤 먹는 그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이런 걸 좋아해요. 특히 결혼한 신혼부부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저녁에 넷플릭스 켜놓고 맛있는 음식 한 접시 해다가 딱 와인 한 잔이나 맥주 한 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즐겨하다 보니까 음주량이 결혼 전보다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 간을 좀 보호해야겠다 싶어서 요즘 실리마린 챙겨 먹고 있고 이게 간 기능에 좋다 보니까 확실히 피로감이 좀 없어져요. 요즘 부쩍 피로감이 좀 늘어났다, 술자리가 늘어났다 하시는 분들 실리마린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아버지나 직장 상사분들 이런 분들한테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은 영양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영양제는 프로폴리스예요. 프로폴리스는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캡슐로 섭취했었거든요. 캡슐보다는 약간 더 직접적인 효과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액상, 스포이드 타입으로 바꿔봤는데 진짜 대만족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바로 입 안에다가 분사하는 스프레이 타입도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프로폴리스 맛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스프레이로 뿌렸을 때 입안 전체에 이 맛이 남는데 그게 좀 싫은 거예요. 스포이드 타입의 이런 애들도 보통 물에 타먹으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물에 타먹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입 안에 그 맛이 다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먹냐면 보통 목이 아프거나 기침 나거나 이런 감기 증상 있을 때 많이 먹는데 입을 아 하고 크게 벌려요. 그 다음에 아예 목 아픈 곳에다가 얘를 조준해서 쏴요. 그러면 기분 탓일지 모르겠지만 뭔가 소독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 후에 물을 한 잔 마셔주면 이 맛을 많이 느끼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폴리스 지금 먹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액상 타입으로 바꿔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정말 말이 많았죠. 제가 좋아하는 영양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참 길어졌는데 저는 거의 20대 중반 이때쯤부터 영양제를 먹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잔병 치레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면 맨날 머리가 아프고 맨날 체하고 그리고 감기는 그냥 항상 달고 살았고 영양제를 먹고 나서부터는 잔병 치레가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피부 트러블에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저는 영양제를 그냥 좋아하고 즐겨 먹는 사람이지 전문가는 아니에요. 복용하고 있는 약과 이것들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몰라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나 약사분께 여쭤보면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영양제는 약이 아니에요. 영양제는 영양 보충제예요. 우리가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소를 이 영양 보충제를 통해서 보충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질병의 치료 목적 같은 걸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